거기 277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 외화라고 있어요. 위쪽 표 두 번째 거에 보시면 외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 관련돼서 좀 추가로 외울 건데요.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 뭐냐면 환율 때문에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오늘 환율하고 내일 환율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이 기준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환율을 자기 마음에 맞는 거를 써먹을 수도 있잖아요. 높은 게 필요할 때는 높은 거, 낮은 거 필요할 땐 낮은 거,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기준을 잡았는데 수출은 무슨 일 기준이에요? 선적일. 근데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기준이 바뀌어요. 환가일 기준으로. 요 환가일이 뭐냐면 환전일이에요. 우리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요, 안 해요? 하죠. 네. 그래서 환전이 빠르면은 기준이 그 환전한 날짜로 바뀌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진 않아요. 네, 대부분 이제 어떤 경우냐면 계약금 같은 거. 계약금은 미리 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미리 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똑같죠. 물건도 안 받았는데 돈을 먼저 줘? 돈을 다 줘? 근데 이게 몇 억이야? 그럼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대부분 물건 받고 나서 뭐 하죠? 돈 주죠. 그 다음에 환율은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기준 환율하고 제정 환율. 우리 놀러 갈 때 그 주고받는 환율하고 달라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기준 환율, 제정 환율이라 그래서 이쪽 회계 쪽에서 쓰는 환율이 따로 있어요. 우리 놀러 갈 때 쓰는 환율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도 달러가 조금 있는데 요즘 좀 행복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요즘 그 뉴스나 이런 데에 의하면은 1,300원까지 오를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1,300원까지 오르면 괜찮죠.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짭짤하니까. 요즘 저런 회사들은 죽으려고 그래요. 수입하는 회사들. 왜냐면 달러 올랐잖아요. 어쨌든 기존보다. 그러면은 그 전에 100만 원이면 됐었던 게 뭐 110만 원, 120만 원 이런 식으로 더 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원래 적정 달러는 1달러당 1,050원 전후를 적정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수출하는 회사나 수입하는 회사에 크게 지장이 없는 금액을 그 정도로 보는데 최근에 올랐으니까 대기업들은 좋아요. 왜냐하면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수입하는 회사들은 과거보다는 좀 덜 웃고 있죠. 왜냐하면 달러가 올랐다 그래서 가격을 갑자기 확 올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자 대비 올랐으면 가격 올리면 되잖아. 문제는 뭐냐면 올리면 안 팔리잖아요, 또. 저도 요즘 들어서 이제 어저께도 바깥에 나가서 잠깐 밥 먹고 오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바깥에서 밥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무서워요.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예전보다 기본 세종대왕님 한두 장이 더 나가니까. 그래서 요즘 들어서 계속 생각하는 게 이제 앞으로는 집에서 해 먹자.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한 달에 한 번만 먹자. 외식을 줄여야죠. 뭐. 근데 저희 집은 희한하게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오히려 그럴 때 더 먹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보면 저 어렸을 때 잘 먹고 다니긴 했거든요.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일주일에 5번이 외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좀 괜찮게 버셨거든요. 그래갖고 일명 칼질하러 갔었죠. 경양식 집에 옛날 그 돈가스 집 있잖아요. 거기 가고 돼지갈비 먹으러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IMF 터지고 확 줄었죠. 뭐. IMF 터지고 잘 된 사람보단 안 된 사람이 더 많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안 된 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근데 저희 집은 좀 잘 사 먹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모이면 집에서 뭘 해 먹어. 근데 저희 처갓집은 집에서 많이 먹자주의고 저희 집은 모였는데 나가지 뭐하러 며느리들 힘들게 하고 엄마 힘들게 하냐 나가자. 저희는 약간 그런 주의고. 그리고 지금은 조금 처갓집도 바뀌긴 했는데 처음엔 솔직히 좀 부담됐었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먹으면 다 좋은데 치워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장모님이 많이 치우시니까 뭐 며느리들도 하긴 하지만 딸이나 아들들도 하긴 하지만 좀 그건 좀 요즘 시대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에 거기 277페이지 밑에 보시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래라고 있습니다. 그거 잘 봐두세요.
그래서 우리 이거 예전에 외웠었어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래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할인,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인데 예전에 전산회계 1급에서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간접이에요. 직접이 아니고. 그러니까 간접이 뭐냐면 그 직접 물건 파는 것과 관련된 게 아니고 이제 보조적으로 나오는 거. 네, 그런 쪽이 이제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도달주의입니다. 그래서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뭐 됐을 때요? 멸실 됐을 때. 그 다음에 용기회수 보증금, 종업원, 봉사료. 근데 이거보다 많아요. 근데 이제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드린 거고,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과세표준이 공급가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뭐죠? 별도죠. 그래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누리는 깎아준 거라 안 되고, 환입은 반품한 거라 안 되고, 할인도 깎아준 거라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돈 못 받는 거잖아요. 돈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세금 내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4번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파손 및 뭐 됐을 때요? 멸실됐을 때. 그래서 파손이 부서진 거고 멸실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건이 오다가 부서졌어. 그러면 그 물건 다시 받아야 되죠. 맞죠? 아니면은 물건이 오다가 없어졌어. 그럼 그것도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판매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인데 대가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포장용기. 요게 용기회수 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뭐 이제 물놀이 시즌이 오고 있죠. 물놀이 시즌에 보면은 만약에 튜브 빌리는데 보증금이 10,000원이야. 대여료가 5,000원이고. 그러면 튜브 갖다 주면 10,000원 다시 돌려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내 돈이 아니에요. 나중에 뭐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매출액으로 잡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봉사료. 봉사료는 요거는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업원이 붙으면 무조건 요거 내는 거예요. 소득세. 왜냐면 종업원은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부가세 누가 내는 거라고요? 사업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이 붙으면은 대부분 소득세인데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 봉사료를 만약에 회사가 가져가서 직원한테 나중에 줘. 그러면 회사가 일단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근데 이 봉사료를 다이렉트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직원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종업원 봉사료가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는 많지는 않지만 팁. 네,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팁도 원래는 세금 내야 돼요. 왜요? 돈 벌었잖아요. 네. 원래 세법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 벌었지? 뭐 내요? 세금 내. 네. 그래도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도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투표 받으려고, 그러려고 이제 계속 유예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종교에서도 내고 계시잖아요. 일정 부분. 뭐 안 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소득이 있으면 뭐 내는 게 맞는 거예요? 세금 내는 게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도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많이 내고 적고 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내는데 쟤는 안 내. 근데 쟤도 돈 벌어. 나도 돈 벌어.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대부분 다.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많이 내고 적고 내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100원 냈어. 그러면 쟤도 100원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내면 사람들이 내네. 그리고 넘어가겠지만 나는 내는데 쟤는 안 내. 그래서 코인 하시는 분들이 아마 올해까지 오르길 바라야 되는데 안 오를 것 같아요. 왜냐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이제 세금 거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3번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별표 2개. 답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내용에는 종종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대손금. 대손금은 얘는 세액에서 빼줘요. 과세표준은 저거라 그랬잖아요. 공급가액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급가액에서 빼는 게 아니고 세금에서 빼요.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판매 장려금. 그래서 장려금이라 그래서 일정 부분 팔면 지원 나오는 돈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돈으로 줄 경우에는 뭐 낼 필요는 없다. 세금 낼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하자 보증금. 거기 보시면 예치금 성격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나중에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돌려주는 거를 매출로 잡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처음에 건설회사가 이 하자 보증금을 내놔요. 근데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몇 년 지나면은 돌려받는 금액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법적으로 모으는 몇 년, 모으는 몇 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날 동안에 하자가 발생 안 해. 그러면 그 보증금은 다시 건설회사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하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모든 아파트는 다 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자가 많은 아파트가 있고 무한 아파트가 있어요. 적은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많아도 안 나오고 적어도 안 나옵니다. TV에. 근데 평균 몇 개 정도 있대요? 50개 이상 있대요. 평균 아파트를 지으면 내가 이제 새로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하자만 잡아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런 회사한테 맡기면 최소 50개 이상 나온대요. 많이 나오는 집은 100개 이상 나오고. 하자가. 그 집 하나에. 그래서 유명한 거 있잖아요. 문이 안 닫혀. 있어요. 집 중에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방문이 안 닫혀요. 왜냐면 방문이 가다가 바닥하고 뽀뽀해요. 그리고 샤워를 하는데 물이 안 빠져요. 각도를 잘못 줘갖고. 원래 각도를 그 물 빠지는 쪽에다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줘갖고 얘가 그 물 빠지는 곳으로 못 가는 거예요. 많이 쌓여야 그나마 조금씩 들어가고.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TV에 자주 안 나와요? 집값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현재 제일 무서워하는 게 딱 하나예요. 떨어지는 거. 집값 떨어지는 거, 코인값 떨어지는 거, 주식 떨어지는 거. 이거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왜요? 많이들 투자했으니까. 그래서 그쪽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자 보증금.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어요. 거기 밑에 있는 재화의 수입. 그래서 우리가 수입할 때는요, 과세 표준에다가 관세의 과세 가격, 그 다음에 관세,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교통세, 주세, 농특세, 요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세금들이 합쳐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입 들어오는 물건들은 싸다 비싸다? 싸다. 그대로 들어오면 우리나라 물건 안 팔려요. 만약에 수저가 하나 있어요. 국산은 1,000원이야. 수입은 300원이야. 뭐 살 거예요? 수입 사죠. 왜요? 300원이니까. 1,000원짜리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1,000원짜리보다는 300원이면 700원 차이 나잖아요. 그럼 300원짜리 사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세금을 붙여갖고 요거를 6, 700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산은 1,000원이고 수입은 700원이야. 그러면 고민하죠.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나. 그러면 1,000원짜리 사는 사람이 뭐 할 거죠? 늘어날 거죠.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대로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물건 안 팔려요. 간단하게 만약에 쌀 20kg가 만약에 국산이 5만 원이고 중국산이 10,000원이래. 뭐 살 거예요? 중국산 사 먹겠죠. 그게 현재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느 쪽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학교 급식. 급식에 고기 나오죠. 국산 써요? 수입산 써요? 수입산 써요. 왜요? 가격 차이가 월등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 돈 문제잖아요. 당연히 비싼 거 해먹이고 싶죠. 그러면 비싼 거 해먹이려면 부모님들이 부담해야 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학교한테 지원금을 준대요. 그때는 이제 애기들, 초등학생한테 이제 뭐 한우를 먹인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한돈을 먹인다던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지역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수도권은 솔직히 좀 힘들고,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지방에 비해서는 수도권이 인구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요 당시에 정답이 뭐였냐면은요, 취득세였어요. 취득세는 수입할 때 내는 거 아니에요? 취득세는 언제 내는 거예요? 내가 살 때. 그래서 요 당시에 정답이 취득세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안 외울 거예요. 왜냐면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외울 시간에 원가액에 외우세요.
그 다음에 279페이지 여기부터는 이제 실기하고 관련성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279페이지 밑에 보시면 5%하고 25% 있어요. 요게 뭐냐면은 감가상각 관련된 거예요. 우리 이거는 기억하실 겁니다. 회계할 때 감가상각이 뭐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 체감법,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죠. 근데 거기 보시는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건물 구축물은 5%,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몇 프로요? 25%인데 요게 6개월당이에요. 요게 몇 개월치라고요? 6개월. 왜 그러냐면 우리 부가가치세는 1기하고 2기로 나누잖아요. 그게 몇 개월씩이에요? 6개월. 그래서 6개월에 건물은 5%, 나머지는 25%. 오타 났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요거는 10년이고요. 왜냐면 6개월에 한 번이니까 1년이면 10%잖아요. 그럼 100%다 되려면 몇 년 걸려요? 10년.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몇 년 동안만 감가상각 해주면 돼요? 2년. 요거는 세법에서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세법에서 뭐 정액법 써라, 정률법 써라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세법에서 그냥 간단하게 건물하고 구축물은 오래 쓰니까. 그리고 구축물이 뭐냐면 건물을 제외한 그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거. 그래서 뭐 굴뚝이라던가 다리라던가 터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래요? 구축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오래 써야 되잖아요. 우리 다리 한 번 만들면 오래 쓰려고 다리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세법에서는 몇 년 동안은 쓴다라고 보는 거예요. 10년.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근데 이거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 프로그램에 있어요. 건물 구축물 딱 클릭하면 5%라고 뜨고 나머지 딱 클릭하면 25라고 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280페이지 위에 잠깐만 볼게요. 280페이지 위에 잠깐 보시면 위의 계산식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건물 구축물은 20이에요. 왜냐면 5에다가 20 곱하면 몇이죠? 100대죠. 그 다음에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몇이에요? 4예요. 왜냐면 25 곱하기 4하면 몇이에요? 100이죠. 그래서 100%가 되면은 더 이상 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게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고요? 6개월에 한 번씩. 왜냐면 우리 부가가치세는 1기하고 2기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요건 됐고 저희 시험에 안 나오니까 282페이지 그래서 282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의 공급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284페이지에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하고 뭐요? 건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뭐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으면 좋긴 하죠. 왜냐면 가격이 뭐 하니까요? 비싸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볼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저기 284페이지 위로 오세요. 요거는 실기 때 볼 건데 제일 위에 보시면 284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간주임대로라고 있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되게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저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간주임대로거든요. 쉬워요. 실기 때. 그래서 이 간주임대로라고 나오면 제가 항상 이렇게 적어 드릴 겁니다. 보증금에 대한 뭐요? 이자. 그래서 나도 꿈꾸고 옆에 앉아 계신 분도 꿈꾸고 나이 많으신 분도 꿈꾸고 나이 적으신 분도 꿈꾸는 게 하나 있어요. 불로소득이라고. 네. 일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 그래서 불로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주식, 코인. 그다음에 뭐 요즘에 뭐 쇼핑몰 같은 경우. 그래서 요즘엔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파이프라인이라고. 돈 버는 파이프. 네. 파이프라인이라 그래서 돈 벌 수 있는 걸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한테 돈이 들어오게끔. 그래서 쇼핑몰 이런 거 잘 구축해 놓으면은 내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직원 두거나 해갖고도 돈 벌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아니면은 뭐 요즘에 보면 뭐 저런 것들도 있잖아요. 뭐도 있냐면은 그 뭐지? 이북 같은 거. 네. 인터넷 책. 그런 것들도 판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면 뭐 내가 영상을 찍어갖고 영상을 판다던가. 예. 거기서 뭐 요즘에 뭐 이제 강의하는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개인들이 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많이 해서 하죠. 그래서 요런 걸 만들려고 요즘에 그 돈 버는 거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요런 얘기 많이 해요. 예.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만들어라. 왜냐면 뭐가 잘 될런지 모르니까. 근데 쉽지 않아요. 그쪽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난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나만 있어요? 수백 명, 수천 명 있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요. 네. 성공한 사람들 말 그대로 하면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앱으로 돈 버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저 아는 애가 유튜브에서 돈 버는 방법이라는 돈 버는 방법 다 들었대요. 그리고 다 해봤대요, 진짜. 예. 그 돈을 벌 수는 있대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는 다 뻥이래요. 뭐, 1시간 하고 10만 원 벌었다. 예.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인터넷 찾다 보면 블로그에도 있고. 그게 그 사람이 했을 당시엔 가능한데 지금은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최소 12시간에서 24시간은 투자해야 그 정도 벌 수 있을까 말까래요. 왜냐면 나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 했을 때에는 경쟁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했을 때 수익이 컸었는데 지금은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럼 경쟁 붙으면 무조건 가격은 떨어져요.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줄 필요 없잖아요. 조금만 줘도 할 사람 많아.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뭔가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또 그 안에서도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무난하게 노력을 한 거예요. 부단하게.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길이 보여요. 근데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요즘에 뭐 많이 하향 산업이 되긴 했지만 유튜브 있잖아요. 네. 유튜브로 성공하는 방법 되게 쉬운 방법 하나 있어요. 우리 집 개가 말하면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말하는 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집 개가 만약에 말을 해, 진짜. 그러면 사람들한테 보지 마, 누르지 마. 누르면 때려버릴 거야. 그래도 눌러요. 왜요?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 이런 영상들 많잖아요. 우리 집 개 이쁘대. 우리 집 개만 이뻐요? 남의 집 개도 이쁜데.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경쟁이 어때요? 많죠. 초반에 하신 분들은 쉽게 돈 벌었어요. 왜냐면 초반에는 경쟁자가 많지 않았으니까. 우리 집게 이뻐요, 우리 아가 이뻐요라고 올리는 사람이 과거에 10명이었으면 지금은 우리 집 강아지 이뻐요, 우리 아가 이뻐요라고 올리는 사람이 1000명이라고요. 그럼 볼 수 있는 게 1000가지야. 그럼 거기에서 이제 내 마음에 드는 애들 몇 개만 보겠죠. 근데 옛날에는 보기 싫어도 봤었어요. 왜요?
볼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뭐든지 다 똑같아요. 사업도 똑같아요. 사업도 옛날에 하신 분들이 돈 많이 벌었어요. 요즘엔 돈 벌기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삼겹살집을 해. 한번 주한 여기 한 바퀴 도시면서 삼겹살집 몇 개 있나 한번 해보실래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치킨집 해. 치킨집은 우리 동네도 많아요. 우리 동네 코딱지만한 동네인데도 우리 동네에도 하나, 둘, 셋, 네 개인가 다섯 개 있어요. 편의점도 다섯 개인가 여섯 개 있고. 이제 코딱지만 해요, 진짜 동네가.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데 몇 군데 없어요, 또. 고깃집은 한 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왜냐면 고깃집은 생각보다 잘 안 되는지 몇 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다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요거 노리고 있잖아요. 저도 실질적으로 이게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의 꿈이 이거잖아요. 건물주. 맞죠? 근데 그 건물도 좋은데 잘 사야 됩니다. 지방에 허름하고 이상한 데 사면은 마른 건물주인데 돈 없는 건물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불로소득들을 많이 노리니까 국가에서도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자. 왜냐면 불로소득이 늘어나면 국가는 안 좋은 거라니까요. 원래 제일 좋은 소득은 뭐예요? 본인이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이 원래는 가장 값진 거기는 해요. 근데 솔직히 일 안 하고 돈 벌면 더 좋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부동산도 세금 더 걷고 주식도 세금 더 걷고 코인은 안 걷어 쓰지만 걷고 쇼핑몰은 솔직히 100%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네, 매출액 얼마 이런 거 다 뜨니까 거기 관련돼서도 이제 세금을 걷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늘리라고 이제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하나만 해갖고 벌 수 있는 금액은 한정적이니까 거기 이제 뭐 주말에 뭐 배달을 한다던가 주말에 뭐 알바를 뛴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득을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권장하진 않습니다. 쉴 땐 쉬어야죠. 왜냐면 1, 2년 일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1, 2년 일할 거면 365일 일해도 돼요.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돈 365일 동안 해서 빡세게 벌 수 있는 거 몇 개 알아요. 그 대신 하나는 알고 계셔야 돼요. 365일 일하고 3년 동안 누워 있어야 될걸요. 2, 3년 동안 일하라 그러면 아마 하기 싫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달에 30일씩 일했거든요. 월화수목금토일 다 일한 적이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사람 돈은 솔직히 통장에 돈 찍히는 걸로 버티긴 했어요. 그때 세금 띄고도 한 400씩 찍혔으니까. 그때 20대 후반에 세금 띄고 400이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걸로 버텼었거든요. 근데 한 3, 4개월 하고 나서 몸이 축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로봇 아니잖아요. 로봇이야 기름칠 해주고 부서졌으면 다시 껴주고 하면 되는데 사람 몸은 한번 부서지면 뭐 새로운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 관리를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간주임대료 요거 계산하는 게 실기에 나와요. 근데 대빵 쉬워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괜찮습니다. 시험에. 그 다음에 285페이지 대손세액공제 별표 2개. 여기는 원래 잘 나와요. 대손은. 대손세액공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겁니다. 대손의 뜻이 돈 뭐한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거. 세액은요? 세금. 공제는요? 빼줄게. 그래서 못 받은 세금 뭐 해줄게? 빼줄게.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물건 팔았어. 외상으로 팔았어. 근데 상대방이 돈 안 줬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나 세금도 못 내잖아요. 뭐 못 받았으니까? 돈 못 받았으니까. 요게 대손세액 공제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85페이지. 거기 보시면은요. 대손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과세재와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에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그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뭐한다? 차감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돈 못 주면 매입세액도 빼고 매출세액도 뭐해라? 빼라. 왜냐면 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을 내가 받아서 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사유 좀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파산법에 의해서 뭐 한 거예요? 파산했을 때. 당연히 파산하면 돈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우리 강제집행 왜 해요? 뭐 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강제집행했을 때. 그 다음에 사망되거나 실종됐을 때. 요게 제일 좋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진짜 힘드신 분들이 이 방법 써요? 안 써요? 써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법에서 사망하거나 실종하거나 하면은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되어 있어서 좀 이제 간혹가다 이런 방법들을 쓰시는 분들도 있긴 있죠. 그 다음에 회사 정리됐을 때,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소멸시효. 그래서 소멸시효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정기간. 그래서 법에서 요거는 몇 년 안에 갚으세요. 아니면 몇 년까지 받으세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못 받으면은 그 돈은 안 줘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학원비가 1년인가 2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안 내고 도망 다니면 돼요. 네. 술값이 3년인가 그럴걸요. 부도나면 5년인가 그래요. 네. 5년 동안 도망 다니면 돼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어떠면 안 되냐면 만약에 5년짜리인데 4년 10개월 동안 도망 다녔어. 근데 4년 11개월째 전화가 와갖고 돈 언제 줄 거야? 내일 줄게. 그러면 다시 5년이에요. 네. 아무것도 받으면 안 되고 꼭꼭 숨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상대방은 그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5년 지났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못 받아요. 네. 근데 이 소멸시효 기간이 좀 짧은 것들도 있어요. 법적으로. 네. 그럼 또 그런 부분을 또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예전에 영화 중에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살인 관련된 영화긴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소멸시효로 해갖고 법적 기간에 하루 남겨놓고 막 잡고 몇 시간 남겨놓고 잡고 이런 영화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지나면은 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만약에 5년짜리야. 근데 5년 지났어. 그러면 그거는 법적으로 못 받습니다. 술값이 1년인가 2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상법을 배우진 않아서.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술값 소멸시효 그러면은 몇 년 뜰 겁니다. 그러니까 술 왕창 드시고 그 몇 년 동안 도망 다니시면 되는데 아마 잡히면 법보다 뭐가 빨라요? 주먹이 빠르죠. 그 다음에 6번의 별표 3개. 요게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전산회계 때에도 몇 번 물어보셨었는데 우리 수표나 어음이 부도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돼요. 수표나 어음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6개월 전까지 쓰는 계정 과목이 부도어음과 수표예요. 그러니까 부도어음과 수표는 바로 대손 처리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법에서 몇 개월 이후에 해라? 6개월 이후에. 그래서 그것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수표나 어음은 부도 발생일 요거는 이제 부도 확인을 해줍니다. 금융기관 가시면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은 언제 부도 났습니다 라고 확인을 해줘요. 그러면 그 날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 근데 저당권이나 이런 거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해요. 왜냐면 저당권이나 이런 게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돈 받아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아무것도 못했어. 근데 몇 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어. 그럼 그때 이제 무슨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대손 처리. 그래서 그 6개월 잘 봐주세요. 그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얼마요? 30만원 이하. 그러니까 요거를 일명 소액채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액채권이
30만 원 이하인데 몇 개월 경과한 거예요? 요것도 6개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거래처에다 만약에 10만 원짜리를 팔았어요. 그럼 우리 얼마 받으면 되죠? 10만 원. 근데 거래처에서 죽어도 안 줘.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지났어. 그러면 무슨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대손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솔직히 개인한테 10만 원은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10만 원은 큰 돈은 아니에요. 맞죠? 근데 10만 원이라는 돈을, 그러니까 3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6개월 동안 안 줘? 그러면 국가에서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줄 생각 없어.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짜잘한 돈 갖고 법정 가기도 애매해요. 맞잖아요. 10만 원 받으려고 법정 가면 싸게 한다라고 해도 10만 원보다 더 나올걸요? 나 혼자 처리하려면 시간 들죠. 돈 들죠. 맞죠? 혼자 처리한다라고 해도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머리 써야 되죠. 서류 작성해야 되죠. 그래서 너무 작은 것들은 솔직히 만약에 친구한테 받을 거 5만 원 있어. 5만 원 갖고 소송 거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왜 그래요? 소송 거는 비용이 더 드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너무 작은 돈은 6개월 지나면 줄 생각 없어. 그러니까 그냥 무슨 처리해? 대손 처리해.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금액의 기준이 얼마인 거예요? 30만 원.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시기의 제한. 저 이거 보면 볼수록 이제 앞으로 회계하시는 분들이 좀 짜증나지 않을까.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10년. 과거에는 5년이었어요. 대부분 원래 서류가 5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도 조금씩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요즘에는 모든 서류들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요.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어요.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중 되면 보관 기간이 다 10년 이상으로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세법 쪽에서 하나하나씩 늦추고 있어요. 참고로 원래 기본적인 서류들은 다 5년 보관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10년으로 만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도 서류를 몇 년 동안은 갖고 있어야 돼요? 10년 동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머지들도 이제 조금씩 10년으로 바꾸지 않을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론적으로는 프로그램으로 갖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면 프로그램만 봐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국가에서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회수 불능의 입증인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확정신고. 그러니까 이 대손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내고 요때만 가능해요. 무슨 신고만이요? 확정신고. 예정신고 때는 신고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법에서 무슨 신고 때만 인정을 해주겠다? 확정신고 때만.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 286페이지 위에 보시면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요런 센스는 좀 있어야 돼요. 거기 보시면은 대손금액 곱하기 110분의 10이라고 보이세요? 그럼 이 대손금액은 부가세 포함일까요? 부가세 별도일까요? 네, 요거는 포함이에요. 왜냐면 포함일 땐 110분의 10, 110분의 100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별도면은 몇 프로요? 10% 그냥. 그러니까 그런 센스는 좀 있으면 나중에 회사에서 업무 볼 때 조금 편해요. 그래서 직장 상사분이 야 이건 110분의 10이야 그러면 머릿속에서 딱 이렇게 돼야죠. 아 이 금액은 부가세 뭐구나 포함이구나. 여기에다가 10% 곱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거는 부가세 별도구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빠르면 기억하기가 훨씬 더 어때요? 수월하죠.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어요. 여기에서 공부를 내가 잘했다 그래서 회사 가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못했다 그래서 회사 가서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사는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배우고 회사를 가시면 좋은 게 뭐냐면 직장 상사분이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아니면 인수인계를 받을 때 하나라도 더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차피 회사 가시면 회사에 맞춰서 또 다시 공부는 해야 돼요.
근데 그 공부하는 속도는 뭐 할 거예요?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저도 전산 세무를 간혹 가다 막 6개월 쉬었다가 수업할 때 있어요. 그러면 한 2, 3일은 버벅대요. 기억이 안 나서. 근데 빠르면 2, 3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 원상복귀가 돼요. 왜냐면 하도 오래 해갖고, 그다음부터는 또 기억이 금방금방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배우고 회사 가시면 회사에서 이제 직장 상사분이 뭔가를 알려줄 때 흡수하는 속도가 안 배우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때요? 빠르죠. 그것 때문에 미리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에서 원하는 직원상은 뭐예요? 빨리빨리 알아듣는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가족 같은 사람 됐다 그러고. 가족한테 쌍욕을 해. 가족한테 재떨이를 던져. 나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287페이지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가가치세 부담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거래 각 단계별로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과세표준에 부가가치 세율을 몇 프로를 하죠? 10%. 그래서 10%를 적용해서 하는데 이렇게 세금을 거래하면서 징수한다. 그래서 무슨 징수라 그래요? 거래 징수라 그래요. 그래서 징수 나오면 세금 징수하는 거예요. 근데 거래하면서 징수한다. 그래서 무슨 징수라 그래요? 거래 징수. 그래서 우리도 물건 사잖아요. 물건 사고 파는 게 거래입니다. 거래하면서 부가세 내잖아요. 이게 무슨 징수가 되는 거예요? 거래 징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수 나오면은 세금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세금계산서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세금계산서 보시면 이제 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 그 다음에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고, 무슨 과세자요? 간이 과세자.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뭐만 발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참고로 일반 과세자 세금계산서도 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다 돼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일반 과세자가 많이 발행하는 게 뭐라는 뜻이에요? 세금계산서다. 그래서 우리 과세도 있고 카과도 있고 현과도 있잖아요. 왜냐면 다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일반 과세자가 계산서는 안 돼요. 왜냐면 일반 과세자가 계산서 발행하려면 무슨 사업자가 돼야 돼요? 면세사업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누구만 된다고요? 개인. 그 다음에 직전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안 될 때. 그러면 한 달에 700만 원을 못 파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뭐만 발행할 수 있다? 영수증. 그래서 4,800만 원이 넘으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800만 원이 안 되면 뭐 면제요? 납부 면제. 그래서 국가에서 혜택도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것도 있어요. 뭐도 있냐면 국가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 내봤자 많이 낼 거다, 적게 낼 거다, 적게 낼 거다. 그러니까 적게 내니까 안 걷어도 국가가 큰 위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납부를 뭐 해주겠다, 면제해주겠다. 그러면서 약간 이런 액션도 취하는 거예요.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냐면 이분들 어차피 내봤자 몇만 원. 몇만 원이 적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큰 돈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거 만약에 10,000원씩 낸대 세금을. 그럼 만 원씩 100명한테 거두면 얼마죠?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장사 잘 되는 데 가면 한 명한테 1,000만 원, 억 단위도 거둘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아주 큰 돈은 아니죠. 네. 그러면 생색내기 좋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세금도 안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간이과세자 쪽은 혜택을 주는 거는 맞는데 그 혜택이 어마무시하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입장에선 제일 좋은 건
이분들이 간이과세자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매출액을 늘려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반과세자로 넘어가서 커지는 게 국가 입장으로서는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국가도 그쪽으로 개입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약간 우리나라는 친대기업주의잖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락률, 중견기업이 대기업 대락률이 외국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누구 손 들어주죠? 아직은 대기업 손 많이 손 들어줬잖아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뭔가 클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대기업에선 솔직히 못 크게 밟아버리잖아요. 근데 그 밟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솔직히 국가도 영향이 있었었죠. 과거에는. 근데 미래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니까.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과거에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롯데가 ATM 기계 사건. 원래 ATM 기계 아시죠? 그게 원래 중소기업 거였어요. 근데 롯데가 강탈해 갔어요. 어떻게 뺏어갔냐면 그 회사하고 협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인원들을 스카우트해 가는 거죠. 우리 회사로 올래? 1,000만 원 더 줄게. 2,000만 원 더 줄게. 그러면 중소기업에 있을 거예요? 대기업으로 갈 거예요? 대기업으로 당연히 가죠. 그래놓고서 몇 년 쓰고 버리는 거예요. 소모품밖에 안 돼요. 참고로. 어디든 다 똑같아요. 저도 지금 여기에서 일하지만 전 항상 그 마음으로 살거든요. 원장님하고 나하고는 계약관계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나는 돈이 필요해서 있는 거고 원장님은 내가 필요해서 있는 거지. 내가 만약에 이거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게 있어.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때려칠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고. 원장님도 나보다 더 좋은 강사가 있어. 그러면 나 빼놓고 더 좋은 강사랑 계약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계약관계라고 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왜냐면 가족 아니잖아요. 친인척도 아니고. 나 힘들면 저 잘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항상 그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잘리면 슬프겠죠? 아직까지 잘린 적은 없어요. 다 내 발로 나왔지. 네. 다 내 발로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잘리면 슬플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이제 실업급여는 열심히 받아야죠. 나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실업급여 내고 있는데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아직 내 발로 나왔기 때문에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렇게 썩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업급여 받으면 대부분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잘렸거나잖아요. 내 발로 나온 게 아니라. 근데 항상 그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잘리면. 그 다음에 연쇄사업자는 뭐 발행할 수 있어요? 계산서.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수입도 나와 있는데 수입은 항상 그냥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거래처는 세관, 모만에게 처리, 부가세만. 그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11시 35분에 거기 밑에 세금 계산서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2로는 내일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거예요.